지난 27일 멕시코 한국 대사관에는 멕시코 현지인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한국이 독일을 꺾으며 멕시코의 극적인 16강 진출이 확정된 직후였습니다. 러시아 현지 멕시칸 응원단은 물론 LA 지역의 멕시코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라인에서도 한국의 감사를 표하는 해시태그들이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Definitely Korea helped a lot. So much love to Korea, for sure, for sure. That was a really incredible game. And as an Angelino, my Korean people in LA, what's up? Yeah. Korea hermano ya eres mexicano. 한국 형제여, 당신은 이미 멕시코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찬사인 동시에 멕시코인들의 어마어마한 축구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을 형제라고 칭한 멕시코인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멕시코 사람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멕시코 커뮤니티, 더 넓게 봤을 때 5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라티노 커뮤니티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이고 한인 사회는 이들과 어떤 유대 관계를 맺고 살고 있을까요? 오늘 시사 한타, 월드컵 축구로 조금 더 친해진 두 민족, 한인과 멕시코, 그리고 라티노 커뮤니티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더 넓은 의미로 대상을 라티노 커뮤니티로 정하고 이야기를 해보죠. 네, 물론 푸에르토리코와 과테말라, 칠레 등 다른 남미 국적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라티노라고 하면 미국 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이 멕시코계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는 월드컵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한인 사회와 이번 월드컵 계기로 한층 더 가까워진 느낌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최한 응원전에서 이 멕시코 친구들과 함께 온 한인들도 있었고요. 또 멕시칸들이 가장 많은 곳이죠. 이 자바 시장에서도 한인업주와 멕시칸 직원 사이에 훈훈한 입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한국이 독일을 이기면 밥을 사겠다, 또 16강에 진출하면 술을 사겠다 이런 내기를 한 가게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한인과 라티노는 공생, 상생 이런 관계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에서 이 라티노 종업원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다운타운 의류 봉제 업계의 경우에는 할인 업체들이 1,200여 개, 한인 직원들만 4천여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많은데요. 네, 이곳에서 일하는 라티노 종업원만 1만 5천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매우 손이 빠르고 그리고 또 같은 이민자다 보니 한국 언어나 문화를 이해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빠릅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가깝게 일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없으면 우리가 일을 못 하거든요. 또 얘네들도 우리가 없으면 자기네도 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얘네도 우리한테 잘하고 우리도 쟤네들한테 잘하고. Well, I think we are like a family, you know, because we work together for a long time, and we agree. I mean, we disagree sometimes with many things, but the most of the time we are like friends and family. Yeah. With anything to Korean, just 감사합니다. I understand most of the time, like for example, 이쁘다. Many kind of words. Exactly. 잘 나가요. I mean, let me see the other. Let me see. 이거 얼마예요? Like that. A lot of people they feeling like Korean. Always you're training to Spanish and they're training to Korean. The Samoanese they always speak to Korean. Like simple, where you want to put this boxes? He said joggy, choggy. So he speak Korean. 또 이 한인 업주들과 일하는 라티노 종업원들은 자바 시장 이외에도 한인타운의 마켓이나 다른 음식점에서 일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한인 상권에서 이들 라티노 인력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한인타운의 마켓이나 음식점에서는 한인 캐셔가 스페니쉬를 하고 또 이 직원이 한국어로 대답하는 이런 재밌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맥 빌어 가세요. 아이로드. 지금 이 친구는 타운 내 한 김밥집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인데요. 한국말로 주문을 받을 정도로 한국말을 잘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한국말로 이 친구랑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서 오세요. 김밥 하나. 네. 무슨 김밥 드릴까요? 오뎅 김밥. 알았습니다. 여기서 드세요. 오뎅하고 산치국수. 네. 많이 이런 내니? 얼마나 일했어요, 여기서? 나 오래 있었어 여기. 얼마나 오래? 20년? 와, 20년. 네. 여기 가죽 마켓 많이 해. 한국 사람들 좋아요? 네, 한국 사람 너무 좋아. 나 이거 너무 한국 사람 너무 좋아요. 여기 오래 있어서 한국하고 너무. 한인 상권만 봤을 때 그렇다면 전체 라티노 커뮤니티의 규모는 훨씬 더 크겠죠. 사실 매일 보는 이웃이지만 이들이 어느 정도의 역사와 그런 규모를 가졌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잠깐 역사적인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면 일단 라티노 커뮤니티 하면 중남미를 전부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화제가 됐던 멕시코를 비롯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남미로 가면 브라질, 에콰도르, 파라과이 등등 여기서 이민 온 커뮤니티를 통틀어 라티노 커뮤니티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히스패닉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에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미국 정부가 1970년대에 멕시코와 쿠바 그리고 중미와 남미 국가 출신을 히스패닉이라고 구분을 했는데요. 미국 남서부 국가 출신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서 1990년대부터 좀 더 광범위하게 라티노라고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거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 사람들은 이 히스패닉이라고 불리는 걸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라티노 커뮤니티의 이민 역사를 보면 오래된 걸로 아는데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일단 18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미국과 멕시코 전쟁에서 미국으로 편입된 지역인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뉴멕시코, 아리조나 등지에 살았던 후손들이 여기에서 2차 세계대전의 이후에도 수십만 명이 미국으로 건너오거든요. 그래서 1988년에는 약 250만 명이 이상의 푸에르토리코인이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네, 이들의 역사가 깊다 보니까 그 규모도 어마어마한데요. 현재 센서스 인구 조사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구 4억 명 중에 5천만 명 이상이 이 히스패닉 혹은 라티노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20%에 가까운 인구가 라티노이고요. 이 라티노의 63%는 멕시코계입니다. 특히 LA 지역에서 이 라티노 커뮤니티는 깊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LA만 놓고 봤을 때 이 히스패닉이나 라티노 커뮤니티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5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굉장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백인보다 많은 비중인데요. 그렇죠. 캘리포니아 전체로 확대해 놓고 봐도 38.4%로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이 커뮤니티가 미치는 영향은 막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규모가 이렇다 보니 사실 정치적으로도 어느 순간부터 라티노 파워가 급속히 커졌단 말씀이죠.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일각에서는 그 시점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2000년대 이후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네, 이 지역 정부에서 활약하던 라티노들이 중앙 무대로 등장한 것이 이때쯤인데요. 2000년대 들어서 연방 정부에서 히스패닉 장관이 배출됐습니다. 2005년 엘버토 곤잘레스 법무장관이 탄생을 했고, 네, 저도 기억하는데요. 네, 그리고 칼로스 구티에레스 상무장관, 그리고 헥터 바레토 중소기업 청장 등이 탄생하면서 정치계에서 점점 영향력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라티노 정치력 신장 단체인 넬레오의 통계에 따르면 미 전역으로 연방 상하원 그리고 주 상하원 이 기타 선출직까지 합해서 미 전역에서 6,600명의 라티노 정치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상당한데요. 네, 한인에 비하면 정말 많은 정치인들인데요. 현재 연방 상원에 4명, 연방 하원에 34명,
그리고 주상원 80명, 주하원 246명의 히스패닉 정치인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는 물론 한인사회와 친숙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사실 라티노와 한인은 이민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슈나 사회적 이슈를 다룰 때 이 두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지난해 드림액트 통과 촉구 기자회견 당시 지미 고메즈 의원이 스피치를 하는 장면입니다. 취재 다닐 때마다 이 고메즈 의원은 스피치에서 항상 코리아타운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함께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I'm just here to say that we're united, labor, business, activists, the elected officials, in passing a Clean Dream Act with the path to citizenship. These kids have come here to this country, believing that they can be part of the American dream. And it impacts not just folks of Mexican descent, and even a little known fact here, I represent Koreatown, the largest Korean population in the entire country in any congressional seat. And they were the fastest ones to sign up for DACA as DACA recipients. So this impacts a ton of individuals, over 800,000. Now we need, and Americans stand with the dreamers. 실제 한인 커뮤니티에서 자주 뵙던 분이라 반갑네요. 또 대표적으로는 LA에서 8년 동안이나 시장을 역임했던 안토니오 비라고사 전 시장, 라티노 출신이죠. 네, 그렇습니다. 2005년 LA시 최초의 라티노 시장으로 취임하며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주지사 선거에 도전할 만큼 이 라티노계의 막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또 LA시 15명의 시의원 중에 4명이 라티노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라티노 파워가 커지면서 라티노들이 점점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시작했고 유권자 파워도 커지고 있는데요. 라티노 정치 성향은 되게 민주당 쪽으로 좀 리버럴하게 기울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민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때도 여러 정치인들이 라티노 커뮤니티의 표가 선거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2000년 대선부터 이 히스패닉계가 라티노계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표밭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번의 대선 과정에서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라티노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과 2012년 대선에서 네바다주 라티노 유권자들에게 각각 67% 그리고 71%의 몰표를 얻어 당선됐는데요.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도 2012년 대선 이후에 작성한 선거 평가에서 밋 롬니 공화당 후보의 패배 원인을 라티노 표를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LA 지역 전체 유권자가 200만 명을 조금 넘는데요. 이 중 64만여 명이 라티노 유권자들입니다. 전체 32% 정도인데요. 한인이 39,581명이라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아주 어마어마한 파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비교가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스트 LA는 이 라티노 비중이 97%가 넘기 때문에 정치인들마다 이 라티노 커뮤니티 표심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해를 거듭할수록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 불법 이민자 이미지가 강했다면 최근 투표가 가능한 시민권자들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 라티노 전체 유권자 2,730만 명 중에 44%에 해당하는 1,190만 명이 1982년 이후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였는데요. 세대를 거듭하고 또 미국에서 나고 자라서 고등교육을 받은 이 고학력자들이 늘어나면서 점점 히스패닉 파워가 강해지기 때문인데 이 라티노 유권자 수가 8년 전보다 4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라티노 파워가 엄청난데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 커뮤니티를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파워가 막강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라티노들은 대부분 미국인이 꺼리는 일을 도맡아서 하기 때문에 주로 경제적으로 하층 계급을 구성하고 있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게 이들이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많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히스패닉이 없으면 패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일단 이 멕시칸들이 만약 파업을 한다면 다른 곳은 몰라도 LA에 있는 온 가게들이 마비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지난해 라티노 커뮤니티의 구매력은 1조 7천억을 기록했는데요. 미국 내 5,700만 명의 라티노 인구의 구매력이 증가하는 것은 전반적인 미국 산업 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라티노 커뮤니티의 구매력은 2016년에 1조 4천억 달러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1조 8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LA 지역 한인 사회에서도 라티노 시장을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한인 라티노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하면서 이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노력하기도 했고요. 네, 기존에는 막말로 우리가 멕시코를 청소부 아니면 캐시어 이렇게 3D 직종에 종사하는 종속 관계로 봤다면 라티노 커뮤니티가 성장하면서 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파트너로 생각해야 한다는 인식들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행사로 인해서 두 커뮤니티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들도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커뮤니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라티노 커뮤니티는 사회적 이슈에서도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네, 최근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이민개혁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런 라티노 정치인들이나 단체들이 반이민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 이민자 권익단체인 칠라가 한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단체에서는 다카 이슈가 있을 때도 기자회견을 수시로 열고 수혜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실제 많은 주류 미디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 드리머 구제 아닌 드림 액트 통과와 관련해서는 이곳에서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와 다른 이민단체들과의 토론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10월 이 토론회에 취재를 갔었는데 이 단체의 역할이 정말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이민자 권익단체는 실제 한인단체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네, 그렇죠. 한인단체끼리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라티노 단체와 협력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도 더욱더 큰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봤는데요. 이 단체도 이민자 권익 이슈에 만큼은 한인 단체나 또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고 이미 몇몇 한인 커뮤니티와 같이 활동을 하면서 진정한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I think here in Los Angeles, both communities have been important in building the city, its city strength, a very deep and rich immigrant contribution and community in Los Angeles. And I think in terms of relations, I think the strengthening of Korean American and Mexican American relations, I think had a height after the civil unrest in 1992, where both the Korean community and the Latino Mexican community or Central American community of South Los Angeles became visible. So I felt after 1992, the visibility of the Korean community and the visibility of the Latino community was much more profound. And both communities, including the African American community, were impacted by the civil unrest in deep ways. And I think that there was a commitment after the civil unrest to work together. Many organizations formed after the 1992 civil unrest who had deep roots in the Korean community. The Korean Resource Center is one of them. Also, the Korean Immigrant Workers Alliance also formed, and they did a lot of work to create relationships between Latino immigrant and Korean immigrant individuals and those organizations. And so since I started at my organization in the mid-90s, what I have seen is every year the strengthening of those two communities, because I think that recognize that we live in the same city. Our children are growing up together. Many of the policies, especially the immigration policies, impact us in the same way. And so really learning as to how to create partnerships and strategies together in order to help both of our communities thrive. 또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런 이민자 이슈 취재를 하면서 자주 만나는 라티노 미디어들에게서도 한인 커뮤니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물어봤는데요. 처음에는 서로 몰랐지만 같은 목적을 위해 같은 목소리를 내는 모습에 더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We see like each other in the protests and all other issues that concern that concern both communities, the Korean and the Latino community. I think it's a very good relationship, especially because we're all immigrants and we all face the same problems, the same situations here in this country. So I think, and now with the soccer game, the relationship got even better, not only in Mexico but here in the United States. 이 밖에도 사회적 이슈에서도 우리가 라티노 커뮤니티와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최근 한인타운 노숙자 임시거처 문제를 예를 들면 처음에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시작을 했지만 한인타운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 라티노 커뮤니티가 움직여줬기 때문에 더욱 이슈가 불거지고 현재 상황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공청회를 요구하며 지금까지 모두 7차례의 시위가 있었는데요. 중간쯤부터 이 라티노 단체들이 힘을 실어주면서 이 시위의 규모나 영향력이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시위를 주도해온 이 윌셔 커뮤니티 연합 측에서도 이런 라티노 커뮤니티의 영향력을 알았기 때문에 이 스페니쉬로 전단지까지 만들면서 이 커뮤니티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지난 주말에 열린 시위에서는 단체 대표가 나와 스피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I want to tell you today that the coalition to protect Lincoln Heights is with you today in solidarity. I also want to tell you that I'm also a member of the Full Rights for Immigrants Coalition. We have put over 40 marches for immigrant rights since 2006, and we are also with you. Brothers and sisters, Herb Wesson, you have to represent everybody in District 10. Where in the hell are you? Where are you, Herb? You should be here right now with us. 이렇게 라티노 커뮤니티가 한인 커뮤니티와 목소리를 함께 내준다면 이런 이슈에도 힘이 실리기 마련인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타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라티노 커뮤니티와 접촉을 시도하는 곳도 많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신설 문제에도 한인들이 결집력으로 한인타운을 지켰지만 이 방글라데시 커뮤니티가 이 라티노 커뮤니티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LA시 전체적으로 주민의회 회장과 그 이사진들을 뽑는 투표가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윌셔 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임시회장이 내년 재선을 노리고 있고 또한 이 라티노 커뮤니티에 손을 내밀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네, 이 내년부터 주민의회 투표 방식이 조금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방글라데시 커뮤니티가 머리를 쓴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번 주민의회 선거 때는 이 한인타운에서 구매한 영수증만 가지고도 투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 구역에 살거나 일하는 주민들로 제한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인들의 어마어마한 결집력을 확인한 이 방글라데시 커뮤니티 측에서는 이 지역에 많이 살고 또 일하고 있는 라티노 커뮤니티를 끌어들이고 자신을 회장으로 뽑아달라고 하는 것, 또 이 커뮤니티와 손잡고 이들을 이사진으로 앉히는 게 이 커뮤니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겠죠. 네, 우리가 다시 해석해보면 한인 커뮤니티를 살리는 키를 쥐고 있는 것도 그리고 반대로 한인 커뮤니티를 불리하게 만드는 것도 라티노 커뮤니티가 키를 쥐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저희가 멕시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우리 밑에 있는 애들 아니면 우리가 막대해도 되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는 한인들도 분명 있거든요. 이 또한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친해서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런 인식에서 조금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영향력이 큰 라티노 커뮤니티와 같이 협력을 한다면 두 커뮤니티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라티노 커뮤니티에 대한 내용은 향후에도 계속 시사한타에서 실어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한인 사회가 라티노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취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지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가깝지만 먼 이웃,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소홀히 하는 이웃, 바로 한인 커뮤니티가 라티노 커뮤니티를 바라보는 시각 중 하나일 것입니다.
같은 이민자로서 또 오랫동안 함께해온 커뮤니티로서 두 커뮤니티가 협력을 하는 것, 이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을 한 번쯤 둘러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무슨 기파 드릴까요? 땡큐.